얼마 전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배달업 하는 분이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는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수익밖에 남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업의 형태가 조금 안타까워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부산에서 도시락 사업을 하는데요. 도시락 같은 경우는 테이크아웃 아니면은 배달이잖아요. 배달이 한 75%, 테이크아웃이 한 15%, 나머지는 잠깐 앉아서 드시고 가시는 분도 계신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왜 만나게 됐냐면요. 도시락 장사로 가장 성공을 하신 분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데요. 저보다도 더 젊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 도시락 사업 하신 지가 약 5년 가까이 되는데, 오로지 도시락 사업으로만 4년 반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도시락 배달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일단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배달 위주이기 때문에 권리금 몇 천만 원씩 주고 좋은 자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은 장점이긴 하지만 또 그만큼 알리기가 되게 힘든데, 배달 사업이라고 한다면 대체로 박리담회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서 약간 발상의 전환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도시락이 가격이 싸지가 않습니다. 보통 제가 검색을 잠깐 해봤더니 아주 싸게 하는 곳은 뭐 3,500원, 7,000원, 뭐 비싸면은 뭐 만원 이 정도 수준인데, 이분은 그런 가격 체계가 아니었어요. 좀 저렴해도 6,500원, 뭐 비싼 것은 3만 원이 넘어가는 도시락도 있고요. 그래서 프리미엄 시장을 노린 거였는데 그 시장이 맞았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분 도시락 배달 사업으로만 해서 월세 70만 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4년 반을 하셨는데, 4년 반 만에 그 월세 70만 원이 있는 그 점포의 건물 전체를, 물론 고층 건물은 아니고요. 3층인가 4층 건물이에요. 지하가 있고 그 건물을 통째로 인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본점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젠 세를 내고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일시불로 그 건물을 산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대출을 껴서 그 건물을 사게 된 거고요. 그런 재테크 수단도 굉장히 옳았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1년 만에 시세 차이 꽤나 많이 생겼거든요. 물론 아직 매각은 안 했지만 보유를 하고 계시지만 그 시세가 많이 올라갔다는 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요. 저는 박리담의 시장을 노린 게 아니라 프리미엄 시장을 노렸고, 그리고 배달 도시락이라고는 하지만 직접 배달하는 경우는 단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은 크게 단체 손님과 개인 손님으로 나눠지는데, 개인은 요즘 다 배달 어플 쓰죠. 배달 대행사를 통해 가지고 다 만들기만 하면 그분들이 다 픽업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20개 이상, 100개 정도까지는 이제 개인 차량으로 직접 배달을 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분의 이제 수익률을 좀 봤더니, 원 재료 비용은 도시락 포장기 다 포함을 했을 때 거의 한 30, 한 4, 5% 정도. 그런데 외식 시장에서 35%, 뭐 맥시멈 40%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달 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배달 시장은 원가율이 거의 50%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뭐 점포에 대한 투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런 걸 떠나서 프리미엄 시장을 노렸고, 단가도 많이 높였지만은 그 재료의 퀄리티를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 어느 정도 기술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가성비가 좋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가성비가 좋다라는 뜻은 아니라 3,000원, 4,000원, 5,000원 시장은 과감하게 버리고 최소 6,500원 이상, 그리고 뭐 만원, 2만원, 3만원짜리 시장까지도 충분히 장악이 가능했던 거죠. 물론 제가 갔을 때는 그 가격보다도 맛있었어요.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제가 이 정도면 아웃백 도시락인데?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한 11,000원 정도 되는 도시락을 먹었는데, 만약에 제가 먹지를 않고 도시락 어떤 아이템을 제가 뭐 컨설팅을 한다면 그 가격보다는 좀 더 낮추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먹어보니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충분히 다시 찾을 만한 정도의 수준이었고, 그렇다고 재료비가 아주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 재료 비율을 한 35% 정도, 도시락 용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요.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프리미엄 도시락 같은 경우 2만원, 3만원의 경우는 같은 뭐 8,000원짜리 도시락이건 3만원짜리 도시락이건 만드는 수고로움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수익률을 많이 높이는 방법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소상공인분들 또는 배달 사업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질문사항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대체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 박리담회를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팔면 되지 않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질을 높이는 건 다 똑같은데요. 일단 고가 시장을 노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워낙 싸게 퀄리티 떨어지는 메뉴 위주로만 개발되는 곳들은 더 이상 고객들한테 큰 사랑을 못 받더라고요. 요즘 편의점만 가보더라도 금방 이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편의점 당장 가셔가지고 도시락의 퀄리티를 한번 보세요. 옛날에 2,500원, 3,000원짜리 도시락은 아예 없고요. 저렴하더라도 3,500원, 뭐 비싼 거 6,500원, 7,000원. 옛날 편의점 도시락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 뭐 예전에 뭐 혜자스럽네, 창렬스럽네 하는 이런 얘기들도 그 도시락에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도시락의 퀄리티도 좋아지면서 가격대도 다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자, 오늘 영상의 결론은 도시락 배달 사업은 박리담의 시장이 아니다.